이제 막 평수를 더 늘리자 아니면 여기를 싹 바꿔 이런 개념보다는 원래 있던 공간들이 품격이 올라가게 하는 것이 우리 리모델링, 특별히 시골 교회에 가장 필요한 전략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시골 교회가 어쨌든 건축을 하고 싶은데 그 위화감 들잖아요. 건축은 좀 신도시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비용적인 부분도 있고 근데 꼭 굳이 건축을 안 하더라도 네. 건축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 좋은 내용인 것 같아요. 예. 사실 제가 지난주에 산불 난 동네 있잖아요. 영덕, 안동. 근데 거기 이제 집을 져주는 것 때문에 미팅을 하고 왔어요. 근데 보상금도 받으시고 이제 집도 없어지시고 그러니까 집을 해야 되는데 지역의 교회를 갔을 때 비슷한 느낌을 많이 받았었어요. 인사이트를. 그래서 뭐냐면 살 날도 얼마 안 남았는데 우리 교회는 어른들만 있는데 굳이 져야 되냐, 집을 새로 져야 되느냐, 비용을 들여서 그냥 이렇게 있는 대로 살면 안 되냐, 이렇게 그 컨테이너 주신 걸 그냥 살까 고민하신 분들이 반도 아니에요. 거의 70~80% 그렇게 생각하시고 계신 거예요. 굳이 이 나이에 건축을 해, 집을 새로 져,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생각하는 게 굉장히 다르구나 이런 걸 느꼈는데 이거죠. 그 지역 교회들도 굳이 이거를 30년 되고 40년 된 거 알겠지만 신축을 할 정도의 여력은 안 되고 또 우리가 그렇게까지 해서 어떤 효과가 있는 것도 아니고 고민이야 이런 질문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비는 새고 외장재는 많이 너무 낡았으니까 또 수리는 안 할 수 없고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적은 예산으로 어떻게 하면 실용적으로 이거를 다시 리모델링을 해내느냐, 건축한 거 같은 효과를 내느냐에 대해서 고민이 많이 필요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좋은 질문이다 생각이 들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리모델링만 해도 좋을까? 이런 거죠. 그래도 효과가 있을까? 그러길래 제가 그때 말씀드렸어요. 지붕만 바꿔도 교회가 다르다. 지붕만 바꿔도 그 정도로 교회가 새로워진 것 같을 테니까 이거는 분명히 효과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무조건 리모델링 전체적으로 다 하자거나 샤시를 바꾸자거나 아파트 리모델링처럼 생각하시면 안 되고 핵심적인 부분만 이걸 한다면 비용 대비 체감 효과가 굉장히 크시다라는 것들을 경험을 하고 또 느끼고 있고 그것이 그 교회에 더 적합한 것 같다. 시골 교회들한테 더 적합한 것 같다. 무조건 새로 짓자 이런 것보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됐어요. 전략이 필요하다 여기도 이런 생각을 했죠. 시골에 있는 이제 교회들 같은 경우에는 리모델링을 할 때가 두 가지 케이스인 것 같아요. 자체적으로 이제 교회 내에서 진행하는 거, 두 번째는 어떤 선교 팀이나 어떤 이런 게 연계가 돼서 진행되는 경우들. 그랬을 경우에 어쨌든 하게 되면 우선순위라고 해야 될까요? 네, 가장 효과가 어디가 좋으냐. 그렇죠. 네. 그거부터 시작해서 네, 그렇죠, 네. 그렇죠. 저는 간판이라고 생각해요. 간판. 간판만 바꿔도 공간이 완전 다른 거죠. 저희가 했을 때도 간판만 바꿔도 이 교회의 인상이 바뀌고 입구랑 간판이죠. 이것만 바꿔도 교회가 굉장히 달라 보이더라 이런 생각이 들고 또 만족도가 굉장히 높으세요. 그리고 비용도 많이 안 들고 사실 그렇게 하고 결국 이제 외형부터가 제일 중요하죠. 사실 외형이고 두 번째를 어디로 하냐 하면 저는 이제 단열에 많이 신경을 써요. 그것이 이제 특별히 더 어르신들 분은 그걸 더 많이 체감하시기 때문에 더 좋아하시더라고요. 단열에 많이 신경을 쓴 편인데 어쨌든 간판 그리고 외형 입구 그리고 그 다음에 할 때 비용이 좀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저는 아니면 이제 큰 대형 교회에서 이제 돕고 싶다고 했을 때는 조명을 좀 바꿔달라고 많이 하죠. 조명이면 어디 조명? 조명 자체가 아직도 LED가 아닌 교회들도 있어요, 사실. 그래서 그거랑 조명 연출만 바꾸면 이게 보여지는 게 똑같은 외벽이어도 조명을 어떻게 연출하냐에 따라 이게 달라 보이거든요. 그래서 조명만 바꿔도 사실 내부 공간은 이걸 다시 도배하고 페인트 칠하고 마감재 붙이는 것보다 조명만 바뀌어도 벌써 이렇게 따뜻한 공간감이 바뀌기 때문에 전 조명을 많이 바꿔달라고 해요. 그게 큰 비용이 안 돼. 비용 대비 효과가 진짜 큰 거죠. 왜냐면 내부 공간에서 천장을 바꾸고 페인트 100평이 되는 공간을 뭘 하나 해도 내부에서는 그 비용에 조명을 할 수 있으니까 조명을 많이 신경 쓰죠. 무대 조명도 그렇고. 그래서 조명 연출했을 때가 비용 대비 효과가 제일 큰 것 같아요. 도배를 새로 한다거나 장판을 새로 이런 개념이 아니라 저는 조명에 많이 신경 쓰죠. 그랬을 때 더 예배 공간다운 거룩성도 많이 표현되고 집중성도 더 나오고 낡은 것들이 다 조명에 가려지고 이러니까 조명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런 다음에 그래도 또 뭐가 있냐 이제 여쭤보신 분들 이렇게 그리고 이제 한때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제가 웃긴 얘기인데 밥 먹으러 갔을 때 세트 메뉴를 구성하잖아요. 그때 항상 같이 세트 메뉴 들어가는 게 화장실인 것 같아요.
화장실을 워낙 이제 낡고 오래됐으니까 화장실이 꼭 들어가죠. 그리고 화장실을 했을 때 사람 되게 좋아요. 아무래도 교회 오는 분들이 화장실을 바꿨을 때 교회가 되게 고급스러워졌다라고 표현하는 게 예배당 리모델링 한 거보다 화장실 리모델링 할 때 교회가 되게 고급스러워졌다라고 많이 얘기를 하죠. 화장실은 모든 성도들이 다 들어가니까. 네, 그리고 화장실 문화라는 것이 우리가 굉장히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뭐 10년, 20년 전만 해도 벌써 마감이나 도기 개념이 많이 바뀌어서 화장실을 문화적으로 수준을 높게 보더라고요. 지난 영상에도 있잖아요. 그 리모델링 하면서 화장실을 호텔식으로 해달라고. 일단 그게 정말 필요한 거예요. 성도들이 얼마나 원하면 그렇게 목사님 말씀하시겠어요. 그래서 그 체감되는 것이 굉장히 크더라. 이런 것들. 자, 그러면은 예산대별 좀 전략을 한번 하나보다 좋을 것 재밌는데요? 같아요. 네. 내가 지금 우리 교회가 이 정도 예산이다. 요거에 맞게. 좋은 생각인데 일단 대부분이 5천만 원 이하일 때가 되게 많아요. 이제 우리가 5천만 원 사실 큰 돈이죠. 근데 5천만 원대, 그러니까 1억 이하의 비용이죠. 이럴 때는 무조건 입구랑 조명을 교체하는 게 최고다. 그 간판이랑 그 진입하는 공간 자체만 바꾸고 이제 조명 바꾸면 이제 제일 효과적이다 생각하는데, 입구를 왜 그러냐면 이 입구라는 것이 우리가 비 오는 날 들어갈 때, 눈 오는 날 들어갈 때, 이럴 때 내부까지 같이 들어가요. 날씨가 물이 같이 들어가거나 눈이 같이 들어가거나 쾌적한 걸 다 잃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입구에 중문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홀을 만들어주는 것이 굉장히 효과적이었고, 그다음에 계속 말씀드렸지만 조명 연출이 아무래도 이 비용에 이 정도 효과야 하는 거는 거의 조명 연출인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1억이 넘어간다. 정말 우리가 이제 헌금을 해왔고, 어떤 교회들은 이제 3년 정도 예산을 모아서 이렇게 1억 정도 모아서 할 때는 그거 외에 공간을 하나 이제 연출을 해요. 이렇게 다목적 공간이죠. 예배 공간으로도 활용하고 소그룹 공간으로도 활용하고, 아니면 또 식당이 있다면 식당을 리모델링 하는 거예요. 공간 하나, 가장 주력이 되는 공간, 활용도가 높은 공간을 리모델링 하는 거에까지 가면 좋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걸 때 이제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또 여러 기능으로 활용할 수 있고. 근데 지방 교회 아니면 옛날 교회들이 예배당 위주거든요. 소통 공간이 적거든요. 근데 그것을 만들어낸다면 실용성이 굉장히 높고, 아니면 밥을 먹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면 식당 공간을, 주방 말고 앞부 공간을 만든다면 새로운 성도들이 왔을 때 굉장히 유리하다. 초대해서 식사 제공하거나 뭐 그분들이 와서 교회가 어느 정도인지를 보더라고요. 내가 다닐 만한 교회인가 이렇게 봤을 때 식당이 되어 있으면 굉장히 좋더라, 이런 생각이고, 그 다음에 요즘에서 이제 2억 정도 넘어간다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외관도 바꿀 수 있고 예배당 전체도 바꿀 수 있고, 그러니까 그 정도 비용이야지 막 3억이 넘어 이렇게 하면 건축이 낮고, 이 정도 수준이면 2억 정도까지가 가장 적절하게 리모델링을 하는 데서 필요한 비용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고, 물론 이제 1,000만 원, 2,000만 원 예산을 잡은 교회도 있어요. 그런 교회들은 제가 이제 뭐 예배당 앞부분이나 입구나 이렇게 하자고 하지 화장실 하자고 이렇게는 접근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면적이 큰데 효과가 있는 데를 먼저 찾아드리죠. 어쨌든 전략이 필요한 것 같아요. 물론 다 고치면 너무 좋잖아요. 근데 뭐 그 비용을 가지고 목양실부터 고칠 수는 없는 거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근데 아무래도 교회라는 공간이 최근에는 전도의 역할, 굉장히 지역과 소통하는 역할을 많이 감당하기 때문에 그런 쪽에 많이 더 집중을 한다. 그래서 간판이 먼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외관 입구 쪽이 웰컴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럼 이 비용 산출을 할 때 네. 지금 집기나 들어가는 것들까지 다 포함한 가격으로 그렇죠. 그래야죠. 그래야지 하나가 되죠. 이렇게 네. 하고 또 이건 이렇게 하세요 이러면 리모델링 효과가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존의 공간에 있는 아이템들은 다 네. 처분할 생각하고 그렇죠. 아니면 싹 다. 다른 데 활용하던가 네. 이렇게 가야지. 그것을 그대로 놔두면서 이렇게 한다면 되게 효과만 반감시키는 것 같더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리모델링 관련해서 그럼 네. 이렇게 접근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라는 어떤 제안들도 한번 해주시면서 마무리해도 좋을 것 같아요. 리모델링 하기 전에 제일 바람직한 교회 모습은 성도들한테 의견을 듣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보드판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스티커를 붙이게 하던가, 아니면 뭐 어떤 거를 원하는지 이렇게 내게 하고, 그래서 어떤 소통을 하고 하는 것이 효과가 더 커지더라. 왜냐면 성도들도 기대하게 되고 어떻게 아이디어를 내게 되고 이렇게 하는 거랑, 어떤 이런 것들을 목록을 정해서 기부 형태로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뭐 이 부분은 청년부에서 해결하거나, 이 부분은 뭐 어디서 기증을 받아오겠다거나, 아니면 이 부분은 우리가 바자를 통해서 어떻게 모금을 해서 한번 해보겠다거나, 이렇게 부분을 나누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더라, 이런 생각이 들었고, 제가 느끼는 건 그거 같아요. 규모가 아니라 이 작은
공간을 막 이렇게 늘린다기보다 월메이드로 가는 거. 그러니까 고급스러워졌다, 품격이 있어졌다 이렇게 하는 것이 리모델링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지 않을까. 이제 막 평수를 더 늘리자 아니면 여기를 싹 바꾸 이런 개념보다는 원래 있던 공간들이 품격이 올라가게 하는 것이 우리 리모델링, 특별히 시골 교회에 가장 필요한 전략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냥 익숙했던 공간이 아니라 네. 우리 동네에서도 이런 공간이 나올 수 있네. 너무 좋은 말씀이세요. 예. 그런 쪽으로 리모델링 네, 전략을 잡으면 네. 퀄리티 있는 리모델링이 될 수 있다. 네, 그렇게 전략했던 교회들이 효과가 진짜 좋았어요. 결과도 너무 좋고 그게 목적인 것 같아요. 리모델링은 확실히.